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춥기는 정말 추웠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헌재가 8인 심리로 결판이 날 것 같다고 합니다. 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판이 나야지요. 제가 왜 웃는지 아시죠? 네, 8인 심리로 결판이 나게 되면요,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형배가요, 문형배 잘 아시죠? 탄핵안이 발의되어서요, 문형배도 국회로 갑니다. 뭐 이런 이야기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앞날도 모르네요. 문형배 탄핵안 발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문다혜가 불구속으로 기소됐는데요. 죄명이 참 아름답습니다. 음주운전, 불법 숙박업 혐의. 저거요 자꾸 크 하고, 저 만화책 있잖아요. 왜 이렇게 크 하는 거 만화로 이렇게 좀 자막 처리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 불구속입니까? 아무튼 이 소식도 전할 거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이 뒤통수를 잡고 있나 봅니다.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저기 PD님, 제가 드렸던 거 지금 1번 먼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약속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원서 쓰는 방법 겉 봉투고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검색을 해서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짠! 들어가서요. 그 다음 거 이렇게 검색을 해서요. 자, 들어가 보니까 짠! 벌써 이렇게 탄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했죠? 탄원서 우체국에 접수하면요, 이렇게 탄원서 땡땡땡이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오늘 탄원서 쓰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나의 사건 검색을 해서요. 법무법인회 정준기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오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어떻게 쓰고 접수해야 되는지를 친절하게 알려줄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정준길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방송 시작할 때 설명할 것 같아요. 방송 끝날 때 할 것 같아요. 정 변호사님. 뭐 원하시는 대로 언제든지. 끝날 때요. 많이 와야지. 많이 와서 보고 난 뒤에 설명할 거예요. 시작할 때 한 번 하고 끝날 때 한 번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안 돼요. 지금 할 게 많아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요 정 변호사님께 낚였습니다. 진짜 제가 정 변호사님이요, 갑자기 방송 시작 들어가기 진짜 한 2분 남았는데요. 저보고 지금 보내는 거 빨리 PD에게 보내세요. 마은혁이 사퇴한다고 합니다. 네? 마은혁이 사퇴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 빨리 오니까 공식 사과문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는 거야. 제가요 진짜 우와 이러면서 PD님께 보내려고 딱 정 변호사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유튜브에 낚이셨어요. 틀어보니까요, 마은혁은 아쩌가 저쩌고 하는, 야, 정 변호사님을 낚는 유튜브도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그런 게 낚는 거예요. 낚여보니까 아주 그냥 뒤통수가 헐렁합니다. 그게 낚이신 겁니다. 자, 일단 정 변호사님, 네. 그 소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문다혜가 불구속으로 기소됐는데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협의인데, 네. 이게 영예로서 지저분한 죄명이에요. 자, 일단 음주운전이 여러분 뭔지는 아시죠? 그죠? 술 먹고 운전하는 게 음주운전이죠. 불법 숙박업이라는 건 뭡니까? 뭐 여관, 여인숙 이런 것들 할 때 원래 이런 거 등록하고 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고 한 거죠. 사실은 단순한 불법 숙박업에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탈세예요. 탈세. 여관업을 하면서 신고도 하지 않고 돈을 받았으니까 그 돈을 세금 신고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뭡니까? 탈세범이기도 하죠. 근데 아무튼 검찰이 드디어 문다혜를 기소했는데,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했는데, 구속이 아니라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노합시다. 자, PD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요, 그거 있었죠. 탄원서라고 올라온 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탄원서 윤수아님이 자필 탄원서 보냈습니다. 다락방님이 탄원서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박수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방송 나가고 아니요 이거 말고요. 그 아까 탄원서 보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3번인가 4번에 제가 보내드린 거. 그쵸 이거 여러분 보세요. 탄원서 제출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2025년 2월 4일에 기타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원서 같은 거는 기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기땡땡은 기씨라는 성을 가진 기 누구누구 기모 씨가 탄원서 가로하면서 진정서 등이라는 이름으로 제출을 한 거예요. 자, 정상명, 조대현, 오욱한 변호인 선임 신고서 빼고 그 다음에 경유 확인서 저런 건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기타 도 땡땡땡땡땡땡 탄원서 제출 저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기타로 구분되어 있죠? 그러면서 도 땡땡땡땡땡땡 하고 6개니까 뭐 사람 이름이 저렇게 기냐 그럴 수 있는데 저거는 약간의 실무상 이제 실수일 수 있어요. 아무튼 도시성을 가진 땡땡씨가 탄원서를 제출한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그 밑에 보면 또 기타 해서 이 땡땡 해서 입증 증서 가로 탄원서 제출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위에 있는 건 뭡니까? 탄원서 가로 진정서 등 이거는 제출한 서류의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맨 끝에 있는 이 땡땡은 뭐예요? 입증 증서 가로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쓴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건 뭡니까? 도땡땡이 낸 거는 뭐 그냥 탄원서라는 이름으로 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씨 땡땡이 어떤 제목의 탄원서, 입증증서 탄원서 가로 진정서 등으로 제출을 하면 저런 식으로 이 공판 나의 사건 검색을 해보면 해당 기록 내용에 요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적혀서 나오게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면요. 저게 이렇게 쭉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제 사진을 없애주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니 지금 이거 설명 말고요. 잠깐만요. 네. 여러분 지금요. 이 나의 사건 검색을 했을 때 쭉 하고 밑에 탄원서 그렇게 올라가게 저는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저기 보면은 탄원서 이렇게 있도록 우리가 쭉 오늘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약속드렸듯이. 자, 여러분 설명을 듣기를 원하시면 그래도 뭐 하트라든지 동그라미라든지 뭔가 반응을 해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어제 잠깐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해주세요 하셔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도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이 저희에게 뭐 박수나 하트나 뭔가 반응을 주셔야 제가 소통을 하잖아요. 그죠? 소통을 하면서 바로 여러분에게 방송 끝나가기 전에 소개를 정확하게 세심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준비 다 해왔습니다. 먼저 그냥 이렇게 설명하셔야죠.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요. 탄원서 보냈다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처음부터 설명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방송할 걸 좀 하고 사람들이 중간에 있으니까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맨 끝에 한 다음에 끝에만 보시고 여러분 다시 보시면서 캡처해서 쓰게 하려고 그래요. 중간에 안 있고 자, 맨 끝에 제가 방송 이거 남기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캡처하기가 좋아요. 정 변호사님. 아, 그렇군요. 자, 이거 배려예요. 이런 따스한 배려가 있나요? 네, 제가 지금 배려하는 건 맨 끝에 가서 여러분이 캡처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중간에 방송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맨 끝으로 제가 딱딱딱 자료를 모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단원서 많이 써서 합시다. 일단 방송은 진행하겠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정치인 체포 지시가 헌재에서 증언이 엇갈렸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헌재에서요. 검찰의 공소장과 내용이 엇갈립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 변호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 설명을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생각을 해봐라. 수사를 받으러 가면 수사를 받는 사람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궁금한 것을 대답해야 되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궁금한 것을 대답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다. 거기에 비해서 재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내가 궁금한 것을 증인들에게 질문을 해서 재판장한테 어필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보다는 재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게 말이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면서 뭐 이해 좀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제 재판을 보면서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진우 사령관한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 있고 나오라고 해. 누구를? 국회의원을. 그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공소장에는 돼 있어요. 공소장에 그런 얘기가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런 류의 진술을 한 게 끈덕지가 있으니까 공소장에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인 어제 이진우 사령관이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을 막고 계엄 해제 의결 못하게 하라는 그런 류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대요. 그죠? 검찰이 작정을 하고 유죄를 입증하려고 의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질문하는 상황을 막 몰아붙이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국회의원을 들쳐 있고 나오라고 했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했다라고 돼 있지만 막상 당사자인 이진우 사령관이 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에서 증언이 엇갈린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푸는 얘기들만 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한 얘기들만 계속 들어왔던 우리 국민들. 그 다음에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기사들만 썼던 기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진우 사령관이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근데 사실은 이진우 사령관이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진술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런데요, 정 변호사님. 네네. 지금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진술했는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일단 공소장에 적시가 되었는데 헌재에서는 증언이 엇갈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자, 속보 하나 떴습니다. 이재명이 국힘, 여당 아닌 산당, 야당 발목 잡고 이게 뭔 말이에요? 뒤통수 쳐 골탕 먹일 생각만. 여러분 저는요 언어에는요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미친 언어예요. 저거 무슨 말이에요? 저 해석 좀 해주세요. 국힘 아니 PD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PD님은 이해 가세요? 국힘 여당 아닌 산당 야당 발목 잡고. 아니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요.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냐? 끼토산. 뭐 끼토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산토끼의 반대말이. 응? 죽은 토끼. 집토끼. 죽은 토끼. 산토끼의 반대말은 죽은 토끼. 또 산토끼의 반대말은 뭐가 있어요? 알카리 토끼도 있죠. 산과 알카리 토끼. 그거 좀 재밌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산토끼의 반대말은 뭐예요? 판토끼죠. 판토끼. 산 게 아니라 와, 판토끼. 정 변호사님 오늘 최고 재밌었어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와. 자 이재명이 갑자기 산당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산당. 산이 매산자잖아요. 산의 반대말은 뭐예요? 들이잖아요. 들. 야당의 반대말이라고 쓴 거예요. 아,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그 말 한 거예요? 그 말입니다. 저는요 사실 국힘 여당 아닌 산당 야당 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민주당이 야당이 아닌 산당이다 이러면은 그나마 말이 되죠. 네. 근데 집단에는 뭔가 말을 좀 멋있게 하려고 얘기를 한 건데 산당은 여당의 반대말이 아니라 야당의 반대말이에요. 그쵸? 저 진짜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를 그렇죠. 못했거든요. 여당의 반대말은 네. 야당이죠. 그렇죠. 네. 여당의 반대말은 야당인데 네. 야당의 반대말이 산당인 것이지 여당과 산당의 관계는 반대말의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다 좋은데요. 네네. 뒤에 가서 뒤통수 쳐 골탕 먹일 생각만 뒤통수를 쳐서 무슨 소리예요? 왜 뒤통수를 친다 그래요? 지금 얘가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보세요. 경제가 어렵다. 네. 그래서 근데 추경 빨리 해야 되는데 추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며 여유 부릴 때가 아니다. 근데 왜 발목을 잡고 뒤통수 치냐 이 얘기예요.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 문제가 이렇게 이상하게 된 건 누구 책임이에요? 지 책임 아니에요? 야당이잖아요. 네. 야당이 그냥 감액만 하는 안을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말입니다. 원래 이 그 국회는 증액은 할 수 없고 감액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법에. 그런데 뭡니까? 감액만 일방적으로 해서 보내갖고 지금 뭐냐면 돈이 없어요. 뭐 이 지금 경제 부양책을 해야 되는데 경제 부양을 할 돈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뒤늦게 경제가 어렵다고 지금 그런 추가 예산을 하자고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사과부터 해야죠. 근데 저 지금 너무 재밌는 얘기들. 산당이 국힘이 살아난다고 산당이래요. 근데 이은정님 어제 그 탄원서 효력 있다고 쓰신 댓글 쓰신 분 맞으시죠? 방금 저 이거 완전 재밌었어요. 산당이 국힘이 살아난다고 산당.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울한 표정, 찌그린 표정 하고 있으면 우울한 일이 생기고 우울한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더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면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산당이고 그러면 저기 민주당은 축당이에요, 축당? 사당. 우리는 산당이고 거기는 사당. 아, 사당. 네. 아, 살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니까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얘네가 지금 힘이 드나 봐요. 좀 힘이 든 것 같아요. 사설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 썼는지는 저는 자세히도 안 봤어요. 속속 드러난 윤석열 거짓말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정 변호사님. 네. 아니 한겨레였구나. 왜 맨날 거짓말이라 그래요? 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남을 속속 거짓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맨날 거짓말이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에게 사령관한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국회의원을 들쳐 입고 나오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라고 돼 있는데 헌재에 와서 이진우 사령관은 윤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을 막고 계엄 해제 의결 못하게 하라 그런 지시를 나한테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게 진실입니까? 어느 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헌재에 나와서 증언한 이진우 사령관의 말이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국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공소장에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해온 입장에서는 그 거짓말이 드러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거짓이 아니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진우 사령관이 헌재에서 증언한 게 거짓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쓰는 게요. 아예 제목에 윤석열 거짓말 이렇게 그렇죠. 써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럼 이진우 사령관이 거짓말했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왜 윤석열 거짓말이냐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거짓말을 했는데요, 도대체. 자, 그런데 1번 뉴스 보겠습니다. 재밌어요. 갈겨 쓴 홍장호 메모 문구 캐물은 정영식 재판관. 왜 제목을 근데 왜 이렇게 해요?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요즘은 제목만 보면 어느 신문사인지를 다 맞춰요. 갈겨 쓴 홍장호 메모 문구 캐물은 정영식 재판관. 왜? 아니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정 변호사님. 네네. 근데 JTBC가 보기에도 홍장원이 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 지금 어제 정영식 재판관이 홍장원에게 물어본 내용의 요지는 그거예요. 야, 너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네가 한 말을 들어보면 네가 그 여 사령관한테 전화를 하면서 아이 대통령께서 도와주라고 했다라고 하니까 너한테 야 그러면 어떤 사람 이름들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확인해 달라라고 얘기했다라고 하지 않았냐. 야 그러면 그 말은 여인영 사령관이 사람을 뭐 체포하든 어쨌든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너보고 체포해 달라라고 부탁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 뉴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요. 어제 되게 멋진 시의 한 문구 같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걸 보니까 셈이 또 났나 봐요. 네. 정 변호사님, 갑자기 김부겸이 등장을 했어요. 네네. 윤, 달그림자, 미수범도 모르냐? 실패했을 뿐. 아니 이제 왜 김부겸까지 나서서 이래요? 네. 달그림자 이야기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달그림자 얘기한 거의 핵심은 니네들이 계속 계엄이 어떻고 내란이 어떻고 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고 온갖 얘기를 하는데 끌려 나온 국회의원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려고 시도한 사람이라도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도 그 어떤 군인도 국회의원 중에 그 누구를 국회에서 끌어내려고 시도한 사람조차 없었는데 말만 계속 무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달그림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김부겸이 무식한가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 말뜻을 잘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은 어떤 면에서 제일 의미가 있었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냐 안 했냐. 자, 했다 쳐요. 여러분, 자, 했다 쳐. 근데 아무도 말을 안 들었어. 아무도 말을 안 들었어. 그러면 그게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대통령은 아무튼 마비시키려고 하지 않았냐.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냐. 라고 쳐요. 만약에. 자, 그런데 내란범은 뭐예요? 내란범은. 집합범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주요 종사자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이유가 뭐냐면 내란죄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작당을 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끌어내라 그랬는데 아무도 끌어내지 않는 이 상황이 어떻게 집합범이라고 표현하는 작당에서 하는 내란죄가 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변호사들이 그 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지만 백보 천보를 양보해서 그런 말씀을 했다 치자 아무도 대통령의 얘기를 듣지 않았고 아무도 국회의원을 끌어낸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뭐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게 문제라고? 마지막 남은 게 그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란죄는 작당에서 해야 되는데 작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자, 근데 그 와중에요, 정 변호사님. 말씀대로요. 22번 보여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었죠. 속속 드러난 윤석열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한 게 없다고 정 변호사님이 열변을 토하셨는데 22번 뉴스 보시면요. 입만 열면 거짓말. 아니, 정 변호사님 왜 윤석열 대통령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저희 민주당 애들이에요. 아니, 저기 김종혁 있네요. 근데 김종혁은 차라리 침묵이 도움된다. 저희 그 얘기한 거예요. 아, 그게 김종혁은 가만히 있으라 그 얘기했어요? 예, 제가 오늘 점심 때 예전에 제가 검찰에서 이제 알고 지내던 우리 선배 우리 변호사님들 지금은 변호사죠. 예, 뵙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 재판에 나가는 것이 좋냐 안 좋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점잖게 계시지 왜 저 수모를 당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셨지만 다수의 의견이 아무튼 뭐 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당신께서 나가서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국민들이 훨씬 더 있는 그대로 그 계엄과 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수 있게 되는 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좀 그러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잠깐만 속보 떴나 봅니다. PD님, 황교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했다고 합니다. 속보 좀 확인해 주세요. 황교안 윤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요. 속보 떴는지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네. 그런데 지금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대통령을 폄훼하잖아요. 네네. 사실 대통령이 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폄훼하고 모욕을 주고 있는데 쟤네들 좌파들의 특징이요.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해요. 변호인단 합류 맞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그래요. 저거는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하셔야 한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황교안 우리 변호사님, 황교안 우리 총리만큼 네. 대한민국에서 이 공안에 관한 내란, 공안죄, 내란도 공안 관련 범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정치인이기에 앞서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황교안 총리를 이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뭐 좀 이런저런 고민을 하시다가 요번에 변호인단에 합류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박수 좀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슈퍼챗 감사합니다. 별하님.
커피 꼭 마시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그 변호인단에 황교안 총리가 들어가신 것 여러분 박수로 힘찬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판국에 황교안 하면은 우리가 부정선거 부방대의 대장이다 알고 있는데요. 5번 뉴스 보시면서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당연히 칭찬해야죠. 그죠? 아이, 그럼요. 자, 정 변호사님. 네. 안철수는 부정선거 증거 없다고 얘기를 했대요. 네. 반 이재명 뭉쳐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안철수나 또는 안철수 등으로 상징되는 부정선거 부정론자들. 네. 부정선거에는요, 부정선거 부정론자가 있고, 부정선거 회의론자가 있고, 부정선거 검증론자가 있고, 부정선거 확신론자가 있고, 전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죠? 확실한 증거 없이 무조건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뭐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왜 같은 대한민국의 2025년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정말 호소까지 하면서 부정선거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지를 한 번만 가슴을 열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정치인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부정선거, 부정론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안철수가 뭐 어차피 대통령이 될 사람도 아니지만 이렇게 얄팍하게 부정선거 증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정말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말입니다, 하나님도 조물주도 입증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없다는 것은 입증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감히 안철수 정도 되는 자가 지가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증거가 있고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이 뭐가 되는입니까? 자, 여러분 한번 웃고 갈까요? 아주 기분 좋은 뉴스 하나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12번 뉴스입니다. 문형배 탄핵안 발의. 아까 제가 정 변호사님한테 낚였는데 이건 진짜예요. 이건 진짜예요. 소개해 주세요. 예, 국회에 따르면 문형배에 대한 탄핵안이 3일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누가 도대체 안건을 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냈나? 누구야 누구? 도대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근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아니고요, 어떤 한 시민이 국회 청원을 올렸습니다. 근데 국회 청원을 국민이 올리면, 그죠? 의회 소개 청원과 국민 동의 청원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이제 국민 동의 청원에 해당합니다. 3일 동안 국민 5만 명이 동의를 하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 의안이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뜻 있는 어떤 국민이 문형배 탄핵안 청원을 했고 사흘 안에 5만 명이 동의를 하면 그것이 의안으로 돼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는데, 사흘도 안 돼갖고 국민 동의 청원서가 5만 명이 넘게 동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갔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일 오후, 오늘이 5일이죠. 그죠? 어제 오후 9시를 기준으로 이미 9만 명을 넘어섰대요. 이 시민 한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여기도 박수. 박수. 여러분 여기도 박수. 우리 유여회 적반하장에서는요, 박수를 칠 일이 가득한 뉴스를 가지고 108명의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와, 진짜 국민의힘 국회의원보다 영웅이에요. 참, 정 변호사님. 네네. 오상종 대표가 또 잘하잖아요. 오상종 근데 대표. 이분도 정말 대단해요. 그럼요. 자, 여러분 무조건 박수. 그럼 또 하나 비웃고 갈까요, 여러분? 여기 청원자가 이땡땡이네요.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땡땡이에요. 이씨예요, 이씨. 네. 혹시 이분 누구신지 알면 좀 알려주시면 꼭 유채고가 방송에 좀 제가 진짜 모시고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꼭 이분 얘기 좀 아시면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비웃고 가는 뉴스예요. 13번 뉴스요. 오늘 이재명이 되게 웃겨요. 이재명이 급하신가 봐요. 이제 대장동 재판에 와가지고요, 내란 사건에 더 관심을 가지세요. 정 변호사님, 네. 이거 또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한테 관심을 갖는 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저기 나 말고요, 저쪽에 보세요. 그거잖아요. 오늘 혹시 재판 내용이 뭔지 아세요?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사건,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는요,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마련해서 4,895억, 약 5천억에 가까운 손해를 끼친 혐의고요.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계돼서는 정보 등을 제공해서 211억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거고, 네이버 등의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면서 성남FC의 후원금 133억 원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관심 갖지 말래요? 이 정도 되면은요, 형이 요 사건, 지금 오늘 이 사건에 관심 갖지 말고 내란 사건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 사건의 형량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15년 정도 전으로 선고될 사건이에요. 참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무튼 내란 사건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했던 이재명 우리가 한번 웃고 지나갔는데요. 근데 이재명이 오늘 또 웃긴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또 뭐요? 공직선거법 재판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가 위헌 법률 심사 제청 신청을 했잖아요. 네. 위헌 제청 법률 심사 제청 신청이라는 건 뭐냐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라고 법원이 원래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인 이재명이 그 재판부에 너희 그 제청 좀 해줘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을 하면은 제청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이 정지가 돼요. 네. 그러면 재판이 지연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기자들이 만나고 그걸 물어봤어요. 야, 너 그 위헌 법률 심사 제청 신청을 해서 재판 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신속하게 끝날 건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뭐가요? 위헌이? 아니요, 자기 재판이 신속하게 끝날 거래요. 그거 뭔 재판이 소리예요? 정지돼 있는데.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완전 달나라 얘기라니까요. 달나라 얘기. 근데 저 사람 얼굴 뭐처럼 생겼는지 아세요? 이재명? 뭐처럼 생겼습니까? 고필동. 고길동 아니에요? 아, 고길동인가요? 고필동이 아니고. 아니, 근데 진짜 지금 저렇게 보니까 똑같네요. 여러분 되게 닮지 않았어요? 오늘 유독 닮았는데요? 저렇게 위헌을 주장하면 재판이 정지가 되고 제청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정지가 돼서 재판이 늘어지는데, 아니 더 빨리 진행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저렇게 말 못해요. 자, 우리가 오랜만에 나오신 분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정 변호사님, 조원진 대표가 참 고생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요. 자, 오랜만에 인터뷰 있으니까 두 개 기사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조원진 대표가 오늘 10월 유신을 내란이라고 한 홍땡땡이 있는데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10월 유신이 내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10월 유신이 내란이라고 생각하세요? 조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 10월 유신을 1972년도에 국민투표에 붙였다.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다. 몇 프로? 91.5%.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민주당 측에서, 야당 측에서 유신헌법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1975년도에 다시 유신헌법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찬반 재투표를 했었다. 근데 그때도 73%가 찬성을 했다. 그죠? 할 때도 91.5%. 3년이 지나서 다시 재투표했을 때도 73%를 받은 10월 유신이 왜 내란이죠? 이렇게 조원진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10월 유신을 내란이라고 한 홍땡땡 사퇴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홍땡땡이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놓고 우리 보수우파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라고 합니까? 저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요. 18-1번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또 조원진 대표가 한동훈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한동훈이가 아마 김종인을 만난 것 같아요. 또 누구를 만났냐면은 조갑재 그 기자, 대기자도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조원진 대표가 한마디 합니다. 별 의미 없고 그냥 사라질 사람들이다. 김종인도 곧 사라질 별 의미 없는 사람.
한동훈조차도 별 의미 없고 사라질 사람들. 근데 정 변호사님, 단계 게시판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단계 게시판 수사 글쎄 아직 결론이 없네요. 우리 우상정 단장한테 방송 나오면 꼭 물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 기사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 사진 너무 재밌다. 여러분 저 사진 너무 재밌어요. 어떡해. 여긴 누구 닮았어요? 아까는 고길동 닮았고 여기는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 누구를 닮았어요? 누굴 닮았지? 말미잘? 누군가 닮았습니다. 여러분 누구 닮았는지 좀 써주세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4번 뉴스인데요. 한동훈, 설 연휴, 김종인과 회동, 전국 조언 들어. 정 변호사님, 네. 왜 또 김종인이에요? 글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수준에서 김종인을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또 김종인이 뭘 의미 있는 조언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뭐 우리가 여러 차례 김종인 대표랑도 얘기를 해봤지만 별로 사실은 그렇게 컨텐츠가 계신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 맹이 얘기했잖아. 맹이 아니고 명태균. 그렇죠. 네. 근데 4-3을 보세요. 기사. 이게 재밌다니까요. 네, 네. 4-3을 보면요. 조갑제가요. 갑자기 조갑제가 별의 순간 왜 갑자기 조갑제가 등장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한동훈을 띄우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김종인이죠. 김종인이가 너도 별이 될 수 있어 이러면서 너가 윤석열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내가 보기엔 네가 윤석열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잘생기고 비전도 있고 젊고 그러니까 별의 순간이 될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져봐. 날 잘 모시고 이러는 거고요. 그런데 조갑제가 갑자기 이 조갑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그냥 까던 사람이에요. 조갑제 같은 사람은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러면서 대신해서 그 계엄을 막은 한동훈을 스타로 영웅으로 만들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또 있어요. 누가 있어요? 박지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조갑제가 칭찬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4-2 박지원이 예. 빨리 나와. 그리고 조경태는 조금만 기다려. 2월이야. 지금 이렇게 한동훈을 막 나오라고 난리예요. 한동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잘하면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박지원이 칭찬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반응이 없고 아직 안 나오니까 야 동훈아 간 그만 보고 빨리 나와. 너 지금 나와야 돼. 조급한 거죠. 왜냐하면 현재의 분위기로는요. 한동훈은 정말 스쳐가는 바람처럼 모든 우리 보수파 국민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잊혀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나와야 이 지금 보수파를 좀 흔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갈등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이제 뭐냐면 등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당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이재명 갖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도 우리가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면서 뭐 삼김씨 해가지고 많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지금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빨리 끌어내가지고 다시 우리 여당 그리고 우리 보수파에 지금 분열을 일으켜야 되니까 야, 간 볼 때가 아니야. 동훈아 빨리 나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네. 자, 6번 뉴스입니다. 그 와중에 개혁신당이요. 만들어진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두 조각이 났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이준석이요. 사기 횡령 혐의 조사까지 받게 되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이 세대 교체를 얘기를 하는데 세대 교체라는 것은 나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새로운 가치관. 근데 이준석만큼 뭡니까? 구태적인 여의도 정치에 뼛속까지 그것이 스며들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일 고쳐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르기 정치예요. 편나누기 정치. 이런 식의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구태 중에 구태인데 그 선두주자인 이준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이가 지금 허은하 대표 측이랑 막 당권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사기와 횡령 혐의가 나왔는데 당 부설 연구원인 개혁연구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거기에 원장을 맡으면서 5,500여만 원을 부당 지출한 의혹이 있었고요. 또 당대표를 맡았던 시절에도 1,100만 원가량의 당 홈페이지 운영비를 부당하게 지출했다. 그래서 한 6,600만 원 정도의 사기 횡령 혐의가 지금 문제가 돼서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겁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문제 되나요? 당연히요. 당연히. 아, 그래요? 당연히 문제가 되죠.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자, 집중해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뉴스, 아주 정준길 변호사님이, 희망을 노래한다 이러면 좀 그렇지만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일단 19번 뉴스를 먼저 보시면서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1%가 나왔어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뭐라는 줄 알아요? 자, 소개해주세요. 예, 51%가 넘으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꼼수를 넘어서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아시아투데이 40% 넘었을 때도 범죄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다가 쑥, 발을 뺐지 않습니까? 계속 40%대 나오니까. 그런데 요번에, 여론조사 공정위 펜앤드 마이크의 의뢰로 지난 2, 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해보니까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1%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47.8%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난리가 난 거죠, 저쪽에서. 왜냐하면 얘네들이 아까 계속 윤석열 대통령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을 가짜와 거짓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제 자기네들이 쓸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범죄고 가짜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요. 자, 여론조사 공정을 상대로 펜앤드 마이크를 상대로 고소하십시오. 고소. 민주당 고소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자, 약속대로 16번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속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법무법인 회의 정말로 멋있는 정준길 변호사님한테 구속 취소 청구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왜 지금 날짜가 문제가 되는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무엇인가요? 네, 탄원서입니다. 탄원서. 어디에? 자, 아까 우리 PD님, 지금 제가 아까 드렸던 것 중에서요. 그걸 먼저 보여주세요. 봉투 밑에 바로 있던 거. 봉투 밑에 바로 있던 거. 봉투 밑에 바로 있는 거 보여주세요. 그쵸? 저기 보시면 사건명, 정 변호사님 뭔가요? 예, 사건 번호가 2025 초기 619로 돼 있고요. 사건명은 구속 취소. 피고인은 윤 대통령이시고 재판부는 형사 25부입니다. 자, 바로 이 사건 소개해 주세요, 정 변호사님. 네, 구속 네.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하신 거 무엇인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속 기소된 건 다 알고 계시고요, 억울하게. 그래서 형사 25부에 지금 배정이 됐는데 그 형사 25부에 배정된 사건 번호가 2025 고압 129라고 여러분들께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어제. 그런데 그 사건에 관련 사건으로 구속 취소 신청을 했기 때문에 2025 초기 619라는 새로운 사건 번호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2월 4일 어제 접수를 해서 2025 초기 619번이라는 이제 사건 번호가 생겼고요.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일주일 이내에 형사 25부 재판부에서 구속 취소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자, 정 변호사님. 네. 여기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 사유로 무엇을 들었습니까? 대통령을 구속돼서 기소된 대통령을 석방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석이 있고요. 세 번째는 구속 집행 정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가 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번에 재판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은 세 가지 석방의 방안 중에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구속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럼 구속 취소라는 건 뭐냐? 형사소송법 제9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구속의 사유가 없는 경우. 두 번째, 또는 구속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는 검사나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등이 청구를 해서 법원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구속 취소 청구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법정 대리인인 변호인들이 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거죠. 그래서 구속 취소 신청을 한 거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니까 2월 4일이니까 첫날은 빼고 그날로부터 7일인 2월 11일까지 대통령이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네. 네, 날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취소 사유라고 한다면서요? 이제 이게 뭐냐면 구속 기간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경찰에서의 구속 기간은 열흘입니다. 10일. 네. 그다음에 검찰에서의 구속 기간도 원칙적으로 10일이에요. 네. 다만 검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10일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부터 검찰까지 모두 다 20일이 될 수 있는데 네. 근데 요번에 누가 영장을 청구했죠? 요번에는 공수처가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경찰 열흘도 없는 거예요. 네. 결국은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2월 15일부터 네. 그죠? 열흘 이내에 기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첫날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일이면 네. 구속기간인 열흘이 끝나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번에 검찰이 기소한 날짜가 27일이잖아요. 네. 사흘이나 넘어갔는데 어떻게 기소가 가능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구속기간을 계산하는데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네.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기간은 해당 기록이 법원에 간 날로부터 돌아온 날까지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을 빼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중간에 체포적부심을 했지 않습니까? 체포적부심을 한 경우에는 뭐냐면 기록이 간 때로부터 기록이 돌아온 때까지의 또 시간은 구속기간 열흘에서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틀 8시간. 좀 더 넓게 보면은 3일이 빠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일 날 체포를 했기 때문에 24일 날까지는 기소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영장실질심사 이틀, 그 다음에 체포적부심 하루, 7시간, 8시간에 3일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월 17일, 2월 27일까지 기소한 거는 기간 내다라고 지금 현재 검찰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도 왜 지금 이 재판부, 이 변호사들이 구속기간이 넘었다라고 하느냐?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4월 15일 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4월 16일 날 4월 15일 날 와서 4월 16일 날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서 4월 17일 날 가서 4월 18일 날 결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현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4월 17일 날 접수가 됐고 4월 18일 날 기록이 돌아왔으니까 17일, 18일 이틀을 빼야 되니까 된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4월 17일 날 오후 2시에 기록이 법원에 갖다 쳐요. 그러면 4월 17일 00시부터 4월 17일 오후 2시까지 14시간은 그럼 뭐예요? 14시간도 구속돼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루를 빼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새벽 6시쯤 돼갖고 발부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구속돼 계셨잖아요. 근데 하루가 24시간인데 00시부터 6시까지 고작 6시간을 서류가 법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하루로 다 계산하면 되느냐? 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비록 형사소송법 규정에는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는 기록이 간 날로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해서 빼야 된다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체포적부심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기준으로 빼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기준으로 빼면 하루도 못 뺀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2월 26일까지는 적어도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날까지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날 이후부터는 뭡니까? 불법 구속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했는데요. 취소 청구 내용이 바로 이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는데 구속돼 있는 기간 동안에 조사를 하러 가거나 아니면은 뭐 적부심을 하거나 이렇게 나가는 기간에 대한 가산기를 너무 오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하게 구속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서 구속 취소, 그러니까 불법하게 구속이 되어 있었고 그 기간이 도가했기 때문에 지금 석방을 당장 해야 된다라고 하고 구속 취소 청구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그 PD님 올려주셨던 그 사건 번호 있는 거 지금 현재 새로운 사건으로 등록이 되어서 현재 이렇게 사건 번호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건 번호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고 하면요. 탄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증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탄원서 올라와 있는 거 보여주세요. 탄원서 이렇게 정 변호사님 이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넣을지. 맨 위에 보면 기타 기땡땡 탄원서 가로 진정서 등이라고 적힌 건 뭐냐면요. 내부에서 자료를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분류할 때 탄원서 같은 것들은 기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로 구분되는 탄원서 가로 진정서 등이라고 되는 것은 기땡땡이라는 사람이 내면서 서류 제목을 탄원서 가로 진정서 등이라고 냈기 때문에 저렇게 제목이 적힌 거예요. 자,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기타 도땡땡 탄원서 제출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탄원서는 기타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타라고 써져 있고요. 땡땡이 여러 개이지만 저건 도땡땡이라는 사람이 낸 자료 같고요. 처음 것과 다르게 그 서류 이름을 탄원서라고 제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적힌 거고요. 그 다음 걸 보면 기타 이땡땡 입증증서 가로 탄원서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뭐냐? 기타로 분류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제출한 사람 이름은 이땡땡이다. 그 서류의 이름은 입증증서 가로 탄원서이다. 이런 자,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대로라면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질문해 볼게요. 정 변호사님께. 네. 정 변호사님, 그러면 우리 시청자 중에 한 분이 네. 써서 제출을 하면 저렇게 한 사람으로 이름이 나옵니까? 당연히요. 저희가 어제 뭐 예를 들었고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탄원서를 사건 번호와 피고인 탄원일을 정확하게 적어가지고 그 해당 형사 25부에 제출을 하면 제출된 서류를 형사 25부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질문. 정 네네. 변호사님 질문. 네. 우리 시청자들께서 어제 우리 방송을 보고요. 지금 제가 눈으로 대충 봐도 보냈습니다 하는 사람이 20명도 넘었거든요. 20명이 그러면- 넘는데 오늘 하루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쯤 되면은 뜨는 내일쯤 거죠. 지나거나 아니면 모레쯤 되면 저기에 20명이 더 넘게 제가 올라오겠네요. 보기에는 보통 하루면 안 올라오고요. 한 이틀 내지 사흘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낸 분들이 이리 계시면 제가 보기에 빠르면 내일 저희가 이 방송할 때쯤 되면 그 늦어도 모레쯤 방송할 때 보면은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듣고 탄원서 낸 다 분들이 불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 변호사님께 또 질문해 볼게요. 정 변호사님 만약에 1000명이 보내도 다 이렇게 뜰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탄원서를 내는데 탄원서를요. 예를 들자면 탄원인 정준길 외 수십만 명 이렇게 적으면 저기 아까 거기에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한 줄만 올라가겠네요. 정준길 외 수십만 명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아니면 정준길 외 하고 탄원서 이렇게만 올라오는 그러니까 거죠. 개인이 다 해야 되는 거죠.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내면 뭡니까? 모든 게 다 아까 기타 김땡땡 탄원서 기타 박땡땡 탄원서 기타 정땡땡 탄원서 이렇게 하나가 다 올라가게 자,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약속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끝날 때 제가 그 PD님에게 뭐 올려주세요 해서 방송 맨 마지막에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캡처해서 쓸 수 있도록 화면을 긴 시간 노출해 드리겠습니다. 샘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PD님 탄원서 종이도 먼저 지금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어떻게 제가 마지막에 할 거냐면요. 방송 마무리에 화면을 띄우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얼굴 없이 화면을 띄우고 잠시 이렇게 노출을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캡처하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좀 더 이렇게 줄여서 올려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노출을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하고
나중에 좋아요. 나중에 캡처하실 수 있도록 노출을 해드릴 테니까 이걸 손으로 써서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PD님 봉투를 먼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정 변호사님 봉투를 잠깐 들어주세요. PD님도 자, 봉투는 어떻게 쓰는지 정 변호사님 저거 잠깐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봉투 화면에 보시면 위에 이제 보내는 사람, 아래 받는 사람. 제 화면을 지우세요. 제 화면을 지우라고. 잘생긴 제 화면을 지워주세요. 봉투, 예. 자, 보내는 사람은 위에다가 성명, 땡땡땡, 주소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본인의 연락처도 적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적지 않으면 혹시라도 법원 측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그냥 이렇게 좀 대충 처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처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그러면 나중에 나의 사건 검색을 해보면 이름은 뭐로 나와요? 정땡땡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노출되지 않고 또 누가 보냈는지가 노출되지 않으니까 너무 그런 점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보내시면 됩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네, 당연히 워드도 됩니다. 네. 그다음 받는 사람은 여러분들 편하게 찾는 거 작업 안 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찾아내 드렸습니다. 주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5부 이렇게 적고요. 가로하고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번호 2025 고압 129 또 2025 초 619 이렇게 두 건을 다 적어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나중에 스캔해가 여러분들이 이거 화면 캡처해가지고 요거대로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낼 때 주의사항. 요거 보내는데 안에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그 탄원서가 있는데 그 탄원서를 넣은 다음에 요거 법원에 우체국에 가서 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상대적으로 값이 싸지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게 실질적으로 법원에 도착했는지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의 사건 검색하면서 이게 내게 접수된 거야 안 된 거야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돈이 조금 들겠지만 등기 우편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여주세요. 저희가 아까 썼던 이거 탄원서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탄원서 화면입니다. PD님, 이 화면. 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준비 다 해왔거든요. 정 변호사님이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준비 다 해주셨습니다. 이거 화면 아까 한글 파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안 올려주세요? 아니 지금 뭐가 버퍼링이 걸리신 거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죠. 아유 내용 증명하셨으니까 네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이제 제목을 뭐라고 할 것인가인데요. 그냥 탄원서 이렇게 해도 돼요. 아까도 탄원서 말고 이름이 여러 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난 윤석열 대통령 석방 탄원서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탄원서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그냥 탄원서 가로하고 윤 대통령 석방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제목으로 적으시면 되는데 하여튼 탄원서라는 얘기는 꼭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건 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아까 앞에 이 우편물 앞에도 사건 번호를 적었지만 여기에다가 사건 번호를 적는데 2025 고압 129 이거는 형사사건 재판번호고요. 2025 초기 619는 요거는 구속 취소 사건 사건번호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적어주시고 그 다음 피고인 하면은 대통령 이름 적어주시고 그 다음 탄원인 하면은 본인 이름을 적은 후에 몇 년, 몇 월, 며칠생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여기에 물론 제일 더 좋은 방법은 주민등록 번호를 적는 방법인데 주민등록 번호까지 적기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몇 년, 몇 월, 며칠생 여기까지만 적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탄원 이유를 이제 적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뭐 제가 그냥
하나의 예시로 적은 거니까 제가 적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정준길 변호사가 시켜서 여러분들께서 냈다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내는 것을 우리 유채고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했지만 왜 석방해야 된다라는 탄원서를 내는 이유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생각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써놓은 거를 참조하셔서 여기다 생각을 더하거나 빼거나 보태거나 나누어서 정말 진실성, 진심이 드러나는 그런 멋진 탄원서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용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정 변호사님, 맨 뒤로 네, 봐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탄원서를 쓰면서 맨 끝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이제 맨 끝에 저의 간절한 요청을 꼭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끝부분에 날짜.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날짜가 잘못 2025년 2월 그죠? 오늘이 날짜가 완전 잘못됐네요. 5일이죠. 네. 2월 5일로 고쳐야 되고 탄원인 그다음 땡땡땡 이렇게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가 화면에 고정시키겠습니다. 일단 잠깐 박제할게요. 그 봉투 박제해 주세요. 화면에 봉투 박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봉투 박제 중입니다. 자, 캡처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봉투 박제 끝내고요. 이제 내용 박제하겠습니다. 자, PD님 내용을 박제해 주세요. 네, 내용 박제하겠습니다. 내용을요, 한 화면에 딱 보이도록 한번 좀 작게 안 될까요? 글자가 작아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천천히 박제하겠습니다. 제가 위에서부터 나눠서 숫자 5를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밑으로 가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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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박제 다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커뮤니티에 올려달라 이러는데요. 충분히 이 방법으로 다 된 것 같아서 여기에서 저희가 박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짧게 마무리해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그 사건 검색하는 거 하나만 좀 올려주실래요? 마지막으로 보내준 거. 우리 유채고가 마지막으로 보내준 사진 하나 있습니다. 네, 조금만 위로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 올려달라고 크게 많이 좀. 그게 끝이에요. 됐습니다. 네. 조금만 더 크게 그러면. 네,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러분들께서 그 네이버나 다음에 가셔갖고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해서 검색을 입력을 하면 대법원에 이 나의 검색 이 대국민 서비스가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사건 번호에 사건 번호 입력 및 갑정렬에 사건 검색 결과 저장 사건 구분 가나다 정렬 법원명 가나다 정렬을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사건 번호의 중앙지방법원을 찾고요. 그 다음 연도를 2025로 하고 그 다음에 고합을 찾은 다음에 129라고 입력하고 당사자명 필수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인 윤석열이라고 적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보면 340413 저런 식으로 있는데 번호가 계속 바뀌어요. 거기에 그 번호를 옆에다가 340413이라고 친 다음에 검색을 누르면 그러면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 진행 중인 사건이 뜹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어떤 서류들이 거기에 지금 접수가 됐는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나의 사건 검색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어느 법원의 사건 번호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누군지만 알면은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유해 최고가 알려준 이 탄원서 접수하는 방법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아셨으니까 접수를 한 다음에 내게 접수됐는지 궁금하면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면은 재판부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해서 전화해가지고
제가 어디 저기 개포동에 사는 김땡땡인데 그 탄원서를 냈는데 제 탄원서가 정상적으로 접수가 됐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물어보면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자, 확인하면 됩니다. PD님, 우리 시청자님들이 원하시는 거 한 번만 더 해드립시다. 봉투를 띄워서요, 글자 2개를 한쪽 확대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PD님께 시청자가 시키는 건 다 해드립니다. 자, 한 번만. 자, 이거 이쪽 위에 확대. 위에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박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에 확대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됐습니다. 오늘 댓글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다들 캡처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되게 준비를 많이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유튜브를 친구들에게 나르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원서 쓰는 방법이 있다. 이 유튜브 봐라라고. 여러분 약속하시죠? 약속하시면 여기에 댓글 남겨주세요. 편지는 의미 없어요. 편지는 의미 없습니다. 편지는 아무 의미 없어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탄원서입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 날라주실 거죠? 뭐라고 편지보다는 탄원서가 훨씬 대통령한테 도움이 됩니다. 뭐라고 쓰면 좋죠? 윤석열 대통령 석방시키는 탄원서 쓰는 방법 이렇게 써서 퍼날라주세요. 아투TV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에 유여의 적반하장에서는 여러분들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날라주세요. 법무법인회 정준규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